네, 지금부터 제2차 온라인 토론회 시작하겠습니다. 뛰어난 전술가, 야망 넘치는 지도자, 뜨거운 논쟁을 즐기는 변론가, 심리학자 카를 융의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성격 유형 검사 MBTI. 이전부터 알려져 있었지만 얼마 전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회자되며 다양한 세대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아하, 네, 그 검사, 물론 저도 한번 해봤는데, 가끔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해보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 TMI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MBTI가 자신의 성격을 나타내는 만큼 반복해도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ESTJ, 엄격한 관리자라는 MBTI가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INFJ, 선의의 옹호자가 나오더라고요. 인구의 단 1%도 되지 않는 희귀한 유형이라고 하네요. 네, 이렇게 자신의 대표적 성격 유형을 8개의 알파벳으로 나눠 그중 4가지를 조합해서 나온 성격을 토대로 그에 맞는 진로와 직업을 알아본다는 것. 이것이 바로 MBTI인데요. 하지만 맹신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 혹시 참가자분들 가운데서도 MBTI 검사해보신 분 혹시 계실까요? 제 MBTI는 ISTP예요. MBTI 검사를 했을 때 ENTJ가 나왔습니다. 저는 MBTI 검사했을 때 ENTP 나왔어요. 네, 참가자분들 가운데서도 되게 다양한 MBTI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 16가지의 성격 유형 중 단 하나를 띠고 있고, 자신의 MBTI에 따라 법조인, 수학자, 과학자 등 직업을 추천해주기도 하지만 역시 맹신해서는 안 되겠죠. 완벽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다양한 방법과 노력을 통해 우리는 저마다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시간을 함께하려 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청소년방송 온라인 토론회 행복한 인생을 위해 대학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고양국제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서민주. 운정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박주형입니다. 이번 2차 온라인 토론회 주제는 경기도 청소년 중고등학생 56명을 대상으로 10개의 주제 중 선정되었습니다. 지구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회용품 어떻게 줄일까와 같은 환경 문제 또한 이번에도 나왔었고요. 또 코로나 백신 맞아야 하나? 이런 얘기도 있었답니다. 아무래도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있는 사례가 발견되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주제는 무엇인가요? 이번 주제는 가장 많은 학생분들이 제안해 주신 바로 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대주제는 행복한 인생을 위해 대학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입니다. 이 이야기를 진행하기 위해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먼저는 공부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는 대학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해 보는 건 어떨까요?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양한 사례와 의견을 통해 소통하는 시간, 먼저 이번 토론회에 참여할 7명의 토론자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자기 자신 학교, 그리고 학년, 그리고 이 토론회에 참가하게 된 간단한 이유 정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솔중학교에 재학 중인 김한희라고 합니다. 제가 이 토론회에 참가하게 된 이유는 단순히 재밌어 보여서가 아니라 평소에 관심 있었던 교육 문제에 관련해서 많은 여러분과 서로 의견을 나눠보기 위하여 이 토론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1학년 조정환입니다. 저는 이 토론회에 참여한 이유는 평소에도 토론에 흥미가 있고 그리고 교육 관련해서도 흥미가 있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볼 수 있는 토론의 장점을 이용해서 다른 분들의 의견과 제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고 싶어서 이 토론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정평중학교 2학년 문소연입니다. 저와 같은 주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보중학교 1학년인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토론회에 나오게 된 이유는 한 주제로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듣고 이제 제 의견도 얘기할 수 있는 토론이 너무 재밌어서 한번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토론회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말하기 실력을 키우고 싶기도 하고 토론회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토론회에 참가하게 된 이유는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다양한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얘기를 하고 싶어 이렇게 토론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자기소개 다들 감사드립니다. 토론회 전체 진행 방식은 안건에 대해 토론자가 손을 들어 자유롭게 발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원활한 토론회 진행을 위해 동시에 발언을 하지 않도록 상대방 얘기를 하고 있다면 음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우리에게 빼놓을 수 없는 명제이자 주제인 공부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많은 것을 학습해 나가죠. 그만큼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 공부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사실 공부라는 것은 꼭 책상에 앉아서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입시를 엉덩이 싸움이라고 표현해온 것처럼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공부란 어떤 의미인지 공부에 관한 뻔하거나 혹은 색다르거나 이 모든 것을 종합하는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공부는 체질일 수 있고 누군가는 싫지만 잘 해내고 있을 수 있으며 누군가는 좋지만 욕심만 앞서 나가기도 하며 누군가는 거르고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공부에 관한 모든 것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저 민지유 학생 먼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는 있긴 한데 뭔가 성취도가 떨어져서 많이 아쉬운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열심히는 하지만 저도 성취가 안 따라줘서 조금 힘들기도 하고 또 학원을 다니는 친구와 안 다니는 친구랑 이제 격차가 벌어지면서 조금씩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공부란 제 꿈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가끔은 정말 하기도 싫고 귀찮고 할 의욕도 안 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공부가 그렇게 힘들지 않고, 그리고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으면서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부가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공부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꿈이 어떤 장래희망을 갖고 계셔서 공부가 꼭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제 장래희망은 좀 안정화된 직업인데, 그런 직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공부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장당중 박수현님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려요. 저는 일단 공부는 진로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점점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 난이도가 높아지고 그런 것 때문에 가끔씩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공부가 예체능 쪽으로 꿈이 예체능 쪽이 아니라면 학생의 신분으로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학생의 신분으로 공부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게 공부가 재밌는 일은 아니다 보니 하기 싫을 때도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천보중 김동현님 말씀해 주세요. 공부를 하다가 하기 싫거나 지칠 때가 있는데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정확히 이해 못해서 빨리 지치거나 하기 싫은 감정이 크게 드는 것 같습니다. 국제적 수학 과학 성취도 평가에서는 사실 한국 학생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극소수일 뿐이고 많은 학생들은 수학을 싫어하는군요. 수포자 양산은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참가자분들 가운데서는 공부가 싫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중학교 2학년 학생 61%가 수학을 싫어한다고 하는데요. 저도 바로 어제까지 시험을 치른 입장으로서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네, 시험은 잘 보신 건가요? 최선을 다해서 제가 공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토론자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죠. 입시를 위한 교육, 싫어하는 수학도 시험 봐야 하는 교육,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는 공부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 약간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셨다면 이번에는 수학 혹은 공부에 관한 개인적인 이야기나 혹은 경험 같은 걸 사례를 들어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윤슬중학교 김한희님부터 먼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학력 평가고사를 봤었는데요. 그래서 공부 위주로만 교육을 받는 현실이 조금은 학생들에게는 버겁게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학 학원을 다니고 그래서 수학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지만 가끔 가다 보면은 수학을 좀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보면 수학이 중요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좀 많이 싫어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수학을 그리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평소에도 수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근데 가끔씩 보면은 수학 문제 같은 걸 풀 때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나중을 위해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직까지 수학을 포함한 공부가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교과서를 보았을 때 교육 과정이 주입과 암기만 반복하여 수업을 조금 놓치면 따라오기 힘든 형태라고 생각해서 이 교육 과정이 조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새로운 것을 배우기보다는 전년도에 배운 것에 대해서 좀 더 심화적인 학습을 이루는 게 바로 수학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첨보중학교 김동현님 말씀 부탁드려요. 이제 공부를 할 때 성취가 안 따라주는 일이 많았는데 제가 작년 2월쯤에 이제 수학이 어려워서 되게 힘들고 싫어했는데 열심히 해서 이제 수학이 쉬워지고 문제를 푸는데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려움을 이겨내고 완벽히 이해를 했을 때 무언가를 성취한 것 같아서 되게 좋았습니다. 네, 수학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깊게 생각해보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수학 공부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신여고 민지윤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중학교 때 수학을 완전히 마스터하지 못하고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배우는 게 좀 많이 어려워서 학원을 다녔는데도 많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어요. 저도 민지은님과 같은 나이고 같은 것을 배우다 보니 공감 가는 내용도 참 많은데요. 아무래도 중학교 3학년 때보다 확연히 어려워진 내용으로 추가적인 내용도 많다 보니 아마 지금 고등학교 2학년들이 아마 같은 마음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평내고등학교 김수민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요즘 같은 시국에 학원을 안 다니니까 이제 점점 학원을 다니는 친구와 격차가 심해지면서 좀 성적은 성적대로 더 안 나오고 자존감도 떨어지면서 조금 어려워지기도 하고 좀 공부에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교육 역시도 이제 학생들 간의 교육 격차를 벌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고, 사교육에 따라서 학생들의 점수 격차도 벌어지다 보니 아마 학원을 다니고 있던 학원을 다니고 있지 않던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대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수험생에게 빼놓을 수 없는 입시와 대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토론은 거침없는 논쟁이 예상되는데요. 자신과 다른 의견에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는 민주시민의 올바른 태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을 약 1년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어느 대학을 가야 할지 혹은 어느 직업을 가져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이 고민들에 앞서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대학은 꼭 가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꼭 대학을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어, 대학을 가는 이유도 자기 일에 더 다가가고 싶고 배우고 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자기가 대학을 원하지 않는다면 굳이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학은 굳이 안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각자의 행복의
기준이랑 성공의 기준이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대학에 가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공부는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대학을 굳이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커서 이제 취직을 할 때 그때 이제 공부라는 게 이제 내가 이만큼 뭐 노력을 할 수 있다고 증명을 하는 것과 같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을 안 나와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많지만 그 대학을 안 나오면은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게 뭔가 되게 그걸 잘 약간 생각을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학은 나와야지 약간 나중에 행복하게 살기, 뭐 일을 해야지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은 꼭 가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직업이 대학에서 배우는 전문 지식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수, 아이돌 등의 엔터테이너 직업이 대표적인데요. 하지만 연예인이 아닌 더 안정적인 직업을 원한다면 대학을 가지 않고 꿈을 이루기에는 현재 대한민국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생물공학자나 우주 연구 등의 전문 지식을 요하는 직업은 대학을 가서 전문 지식을 배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을 꼭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대학을 가면은 조금 더 취업을 하기 쉽고 일자리를 얻기 조금 더 쉽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꼭 그 대학을 가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직업도 많고 그리고 굳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충분히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위해 대학을 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 사람들은 갈 필요가 없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성공을 위해 대학을 꼭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도 대학을 가지 않고 성공한 사람들의 예시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튜버, 아이돌, 연예인 등등 대학을 가지 않았음에도 이름만 말하면 쉽게 알아차리시는 사람들은 많은데요. 하지만 현재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좋은 대학을 가야만 어디서든 인정받고 대학을 나와도 안 좋은 대학이라면 차별받는 사회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대학이 성공하기 위한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보니 주변에서 어른들이 하는 말이 들리는 듯합니다. 어떤 어른은 그깟 대학 가봤자 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대학은 나와야 라고 말하기도 하시거든요. 참가자분들 가운데서도 굳이 원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진로와 상관이 없다면 대학은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또 어떤 분들은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싶어서 혹은 배우고 싶어서 대학을 필요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나라가 교육률이 정말 높은 나라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다른 사람들이 다 가니까 취업을 위해서 혹은 대학을 가야만 할 것 같은 우리 사회 분위기 때문에 이처럼 가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대학을 갈 예정이신가요? 혹시 대학을 갈 예정이신가요? 혹시 손을 들어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꿈이 생명과학 연구원인데요. 생물학, 생물공학, 미생물학, 생명과학, 유전공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아야지 연구원으로 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지금으로서는 대학을 꼭 가야 하는데요. 불가능하겠지만 제가 대입을 할 때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고 그 선택지들이 균등한 대우를 받아 제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변해왔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을 갈 수 있다면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아직은 명확하게 꿈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화된 직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좀 안정화된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대학을 갈 수 있다면 갈 것 같아요. 확실히 대학과 자기 취업이 연결되어 있는 사회다 보니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첨보중학교 김동현님, 대학을 갈 건가에 관한 자신의 이야기 한마디 부탁드려요. 저는 아직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정확히 못 찾았기 때문에 이제 꿈은 아직 없지만
만약 꿈이 생긴다면 그것에 맞는 대학교를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학을 나오지 않고 제가 원하는 쪽으로 성공을 하려면 성공을 할 수는 있어도 조금 이제 어렵거나 힘들게 성공을 할 확률이 있어서 조금 이제 그거에 맞는 대학을 나와서 좀 편하게 좀 더 이제 좋게 성공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진로를 환경공학 또는 생명공학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학 지식이나 수학 지식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더 많은 지식을 배워서 이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 장래 희망을 의료보건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의료보건 계열 쪽으로 가려면은 대학을 가서 전문적인 지식을 얻고 또 여러 경험을 쌓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 대학을 꼭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진로가 보건행정 쪽이라 아무래도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보니까 대학에 갈 생각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대학을 굳이 가야 하나? 자신의 진로에 따라 갈 수도 혹은 안 갈 수도 있는 게 대학이지만 많은 참가자분들 모두가 자신의 진로를 위해서 대학을 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부분 대학을 간다는 것을 보면 대학이 자신의 진로, 꿈을 이루는 데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씁쓸하지만 참가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대학을 가지 않고 성공하는 케이스가 정말 희박하기 때문이니까요. 그럼 결국 대학을 가는 것이 나의 꿈과 직결된다면 대학에 가고 말고가 나의 행복을 결정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근데 그건 좀 다른 문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땐 토론자분들의 의견을 한마디씩 들어보는 게 좋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행복이 대학 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대학에 가게 되면 행복해질 수 있는 걸까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한 말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은 대학 순인 걸까요? 저는 행복을 대학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2018년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에서 진행한 제10차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OECD 국가 22개국 중 16위로 여전히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행복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공부를 잘했을 때,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만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만약 자신보다 더 나은 등수를 가지고 더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더 좋은 기업에 취직한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의 상황과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행복해지려 하지 말고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며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자세가 바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을 꼭 간다고 해서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사람들마다 행복의 기준은 다르고 어떤 사람들은 친구가 있을 때가 행복하고 어떤 사람들은 취미 생활을 할 때가 행복한데 저 같은 경우는 친구가 있을 때 정말 행복한데 대학을 간다고 해서 그 행복을 채울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어느 정도 사람들은 거의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행복은 대학 수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행복의 조건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인데요. 때문에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업을 얻으면 제가 행복해질 수 있고 또 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행복의 조건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학이 꼭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인간관계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친구들과 있을 때, 가족과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하지만 제 친구들에게 물어보았을 때는 어떤 친구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 성적이 오르는 것처럼 자신이 아주 큰 노력을 했을 때 그에 따른 성과가 있으면 행복하다고 하였고 어떤 친구는 코난이라는 만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 만화를 보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각자 사람마다 가장 가치 있게 느끼는 행복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대학을 가는 것이 꼭 행복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행복이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제 원하는 게 무슨 일이든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학교를 나오면 더 편하게 취직을 하고 편하게 성공을 할 수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대학교를 가는 것은 약간 좀 더 그 편하게 좀 더 빠르게 행복을 얻기 위한 그런 발판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행복이 대학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한 설문조사에서 대학생들은 행복 지수보다 스트레스 지수가 더 높게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대학에 꼭 간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대학순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대학을 가는 사람들은 자기 진로에 더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대학에 가면은 행복해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이 대학순이 아니라는 의견은 많았지만 행복의 조건이 대학을 가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회자님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회자님께서는 행복이 대학순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대학을 가게 된다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조금 더 깊게 파고들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오히려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굳이 힘들게 대학을 가서까지 공부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행복이 대학순이다 혹은 대학순이 아니다라는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누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학년 학생들과 입시를 준비할 때 특목고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는 반면에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등 대학이 아니라 취업 전선에 바로 뛰어드는 학생들도 많은 만큼 꼭 대학을 가야 할까라는 질문을 속으로 던지게 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은 대학순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행복의 조건 중에 대학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행복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행복의 조건은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마다 조건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경우에는 그냥 그 상황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냥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으면은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거창한 것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학에 가가지고, 보건 행정 쪽에 일을 하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되어서 이제 그 대학에 간다면 저는 행복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저는 행복은 사람마다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자신이 편하게 이제 행복하게 산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거의 24시간 중 모든 시간을 집에서 보내며 휴대폰을 하는 등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편히 쉬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이제 행복이란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사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것들과 다양한 길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자신이 잘 하는 것과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은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뤄내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행복에 필요한 조건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 혹은 좋아하는 것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공부가 우선시되고 있는 우리 사회 속에서 그런 걸 찾는 게 어렵다는 게 참 씁쓸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정평중학교 문수연님은 행복하기 위해서는 꼭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관계가 저에게 행복의 조건 중 하나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사회 속에 살고 있고 또한 학교와 가족마저도 사회이기에 이런 사회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끔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도 받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인간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는 행복의 조건을 찾기 위해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와 그 원하는 것을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은 일단은 사람마다 전부 다 스트레스는 받으니까 어쨌든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함으로써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 생각해요. 학업에서 오는 스트레스 혹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 이런 것을 풀기 위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윤슬준 김한희님은 행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학업과 순위, 취업에서만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 자신을 더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게 되지만 진정한 행복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은 자신이 좋아하고 원하는 일을 하고 자신에게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 혹은 대학,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모두 행복의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행복의 기준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마다 상이한 것 같습니다. 그럼 사회자님께서는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행복의 조건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남의 눈치 보지 않으면서 자신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는데 애를 먹는 학생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좋아하는 일을 찾더라도 부모님께서 반대하셔서 눈치 보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람들마다 행복의 조건이 다른 것처럼 한 사람에 있어서도 행복의 조건이 시기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대학을 가는 것도 취업을 하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행복의 조건이 대학도 될 수 있고 혹은 뭐 취업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인간관계, 건강, 혹은 가족 간의 관계, 이런 것이 행복의 주된 요인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의 조건이 이처럼 각자 다른 만큼 자신이 행복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윤슬중학교 김한희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신의 행복의 조건이 아까 각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행복의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 현재 참가자님께서 어떤 노력을 해주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말했던 행복의 기준은 제가 원하는 일을 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었는데요. 제가 좋아하고 원하는 일은 책을 읽고 또 제가 좋아하는 생명과학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할 일을 빠르게 다 하고 남는 자유시간에 제가 원하는 책을 읽거나 생명과학에 관련된 공부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요즘같이 밖에 나가지 못하는 시간에 독서만큼 더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시기에도 좋은 책을 읽으면서 마음의 양식을 쌓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윤슬중학교 조정환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은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장래희망은 안정화된 직업인데요. 안정화된 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공부를 해서 안정화된 직장에 가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데 저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좀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님은 혹시 공부가 그러면은 재밌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직? 재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지금 중학교 1학년 여러분들은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혹 시험을 보지 않는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맞나요? 그럼 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들은 지금 한창 중간고사를 보고 있을 텐데 혹시 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들은 중간고사를 치르셨나요? 아직 안 치르셨군요. 그럼 아무래도 공부에 관한 학업 스트레스가 고등학교 2학년 입시를 앞둔 학생들보다는 아직 많이 느끼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으로 장당중학교 박소연님께서는 행복의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남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제가 행복해지는 일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걸 안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것을 마냥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제가 많이 공부도 하고 여러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친구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고 하지만 현재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학교를 가는 날 이외에는 친구를 만나지 못해서 아쉽지만 집에서 온라인으로 다양한 매체로 지금 토론회를 진행하는 것처럼 친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온라인으로 만난다고 해도 시간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저 혼자서 독서나 음악 듣기 등의 다양한 취미들을 탐색해보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유례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친구를 만나게 되는 날이 올 줄 저도 미처 몰랐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천보중학교 김동현님께서는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지금 우선 하고 있는 것은 우선 공부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직업이나 일이 무엇이든 공부는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합쳐진 무슨 직업이 제일 좋은지 고민하고 찾아보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일 때는 공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찾는 거가 가장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영신여고 민지은님은 행복의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아까 말한 행복하기 위한 조건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라고 했는데, 저는 춤을 추는 걸 좋아해서 가끔 연습실을 잡아서 춤을 추고 막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대학을 가서 내 진로에 대해서 성공하는 것도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향해 한 발짝 다가가는 것도 좋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춤을 추거나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 또한 학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평내고등학교 김수민님께서는 행복의 조건을 이루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저의 조건은 아까 말했듯이 저는 만족감을 얻는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만족감을 얻는 거는 이제 곧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험을 잘 보려면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자신을 너무 무리하게 학대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은 오히려 조금 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무리하게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타이밍에서 혹시 이번 토론에 약 1시간 동안 참여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간단한 소감 한마디씩 들어볼게요. 평소 관심 있었던 주제를 가지고 제 의견도 말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어서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정래 작가님의 풀 꽃도 꽃이다라는 제목의 우리 사회 교육에 대해서 쓰신 소설이 있습니다. 크고 예쁜 꽃만이 사랑받는 사회가 아닌 풀꽃도 꽃으로 인정받고 대우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감을 들어보니까 왠지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떠오르게 되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윤술중학교 조정환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같은 관심 분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알게 된 점도 있고 그 생각을 바꾼 점도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평소에 혼자서만 생각해 왔던 것들을 이렇게 다른 학생분들과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친구들과 있을 때는 이런 진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서만 가지고 있던 생각을 한번 펼쳐보는 기회인 것 같아서 좋았고, 공부와 행복에 관한 주제로 여러 학생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아서 즐거웠습니다. 또한 더욱이 대한민국의 교육 방향이 바뀌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교육에 대한 토론을 많이 안 해서 되게 신기했고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제 교육에 대한 생각을 들었기 때문에 알지 못한 사실들도 알게 된 것들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토론회를 경험해 보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각자 행복에 대한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나 진로에 대해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유익하고 정말 재미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 정말 좋았습니다. 코로나라는 유례없는 달라진 세상에서 살아가며 우리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색한 시간을 견디면서 이젠 우리의 일상 속 하나가 되어버린 마스크 또한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분명 이 또한 어느샌가 지나갈 것이고 언젠가 이 날들을 떠올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날에 우리에게는 공부가 전부인 날이 있고 또 다른 날에 우리에게는 공부가 아무것도 아닌 날이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여러분에게는 어떤 공부가 필요할까요? 많은 것들이 상황에 따라 달라져도 그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잃지 않는 것, 그리고 끝까지 자신을 찾아가는 것,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공부는 나에 대한 공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에 대한 공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이지만 왠지 두근거리네요. 주말, 토요일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신 토론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 청소년 방송 제2차 온라인 토론회, 오늘도 청소년의 의미 있는 소통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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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